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이의 수학자 이 책을 제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렇게 보면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감탄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여기 겉에서 봐도요, 재밌는 그림들이 있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재밌는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시죠? 네. 정말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저자는 여기 나오는 윌리엄 R. 리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땄고, 그리고 롱아일랜드 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교도 롱아일랜드 대학교거든요. 네, 이것도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책에 그림을 그린 분이 휴 그레 리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저자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인데 10살 연하의 미대 교수라고 해요. 이분이 바로 이 책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글도 되게 짧고 되게 시 같아요. 시 같고 그림도 진짜 재밌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수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학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일단 저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목차가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통 시에게 수학을, 그리고 expect the unexpected,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대상이 보통시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보통시가 바로 우리들이죠. 보통시 보고 그 다음에 옥차가 나옵니다. 일부는 오래된 수학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전 수학 내용이 나오고요. 2부는 새로운 수학, 그래서 현대 수학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네, 1부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진짜 멋있죠? 네. 처음에 문제가 나온대요. 어떤 문제냐면요. 자, 당신은 다음 두 직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가 있어. 1번 직장은 입사할 때 받는 연봉이 $1,000, 해마다 $200씩 인상이 되고요. 2번 직장은 입사할 때 받는 반연봉이 $500, 그 다음에 6개월마다 $50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 1년 뒤 어떤 직장이 더 유리할지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든 직감으로 선택을 하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해보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계산이 다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2번 직장이 1번 직장보다 해마다 $50씩 더 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요, 5천만 명도 실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안도시키는 이런 말도 나오죠. 너무 빨리 성급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어쨌거나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거야. 누구나 가끔은 바보가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나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되도록 바보가 되지 않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도 되면 안 돼. 이 책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명심할 것,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문제는 천장에 부딪히지는 말자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에 가든지 그랬을 때 냅킨을 보셨을 거예요. 이 냅킨의 두께가 0.00762cm라고 합니다. 이 냅킨을 계속 위에 얹는 거예요. 겹치게 얹는 거죠. 첫 번째 한 장, 두 번째 두 장. 이렇게 쭉쭉쭉 2의 제곱 배수로 계속 올립니다. 그랬을 때, 자, 32번째까지 했을 때, 자, 32개 겹치면 전체 냅킨의 두께는 몇 cm일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에 이 사람들도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저자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줘요. 32번째 겹쳤을 때 냅킨의 두께는요,
1636만 3222.7968cm가 나옵니다. 자, 엄청나죠? 자, 이번에도 깜짝 놀랐다고? 혹시 감으로 찍었거나 냅킨을 직접 쌓아본 건 아니겠지? 혹시 우리처럼 직접 계산한 사람도 있을까? 자, 냅킨의 두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고. 먼저 감에 대해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자, 1번. 감으로 문제를 풀면 정답을 맞출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거야. 생각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감대로 해본 다음에 결과를 점검해보는 것 뿐이야. 과학자나 수학자들도 감을 활용해. 그 사람들도 감으로 아주 멋진 생각을 할 때가 있어. 하지만 감으로 떠올린 생각을 믿을 수 있는 과학이라거나 수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신들이 감으로 얻은 생각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 그게 바로 보통시와 과학자가 행동하는 방식에 존재하는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점이야. 보통시는 자기가 감이 좋다고 생각하면 말이지. 언제나 감에만 의지를 할 거야. 하지만 말이야, 감은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그쵸? 여기 수학의 어떤 본질적인 이 사람의 관점이 나오네요. 그쵸? 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첫째, 계산을 하는 건 최소한 냅킨을 쌓는 것보다 덜 지루할 거야. 둘째, 계산을 하면 정답을 훨씬 빨리 알아낼 수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수학을 조금 알아야 해. 다시 말해서 수학의 한 분야인 대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대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지구에요. 적도에 꼭 맞게 둘려있는 강철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띠를 벗겨서 한 지점을 자르고 그곳에 304.8cm짜리 강철띠를 연결해서 처음 강철띠보다 304.8cm 더 긴 강철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띠를 다시 적도에 두르면 처음과 달리 띠는 어떻게 느슨하게 놓이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철띠와 지구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길까? 다음 보기 중에 옳은 답이 있을까? 3번이 보기가 주어져 있어요. 1번은 키가 184cm인 남자가 걸어도 될 만큼의 공간. 2번, 남자 어른이 무릎을 꿇고 기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 3번,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네. 대부분 아마 3번은 정답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만 3번이라는 생각이 아마 그냥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수만 킬로가 넘는 강철띠에 304.8cm를 더해봐야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게 분명하니까요. 아니면 직감, 그쵸? 직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배웠으니까 계산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자, 적도의 둘레는 4233.6km. 이거를 304.8cm로 나누면 아주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3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냥 산수 계산을 하는 건 그냥 계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두 수를 나눈 거지? 그래야 할 무슨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또 나옵니다. 두 수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이론도 계획도 없이 그저 문제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산수를 했다는 이유로 나는 계산을 한 거야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모든 원주는 반지름의 2파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쵸? 파이는 3과 7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원주는 2파이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만약 원의 반지름을 x만큼 늘려서 그림을 보세요. 원의 반지름이 r 플러스 x인 조금 더 큰 원을 만들면 새로 만든 원의 원주는 어떻게 될까? 자, C'은 2파이 r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그쵸? 플러스면 C'은 2파이 r 플러스 2파이 x 별표죠. 자, 첫 번째 원주는 2파이 r이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두 번째 원주는 첫 번째 원주보다 2파이 rx 더만큼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반지름이 x만큼 늘어나면 원주는 2파이 x만큼 늘어나고, 그쵸? 6과 7분의 2의 x를 곱한 것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원주가 304.8cm 늘었으니까 6과 7분의 2 x는 304.8, x는 48.4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가요 304.8cm가 늘어나면 원의 반지름은 48.49cm가 늘어나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쵸? 재밌죠? 여기서 이렇게 수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그림 보면서 보세요. 감으로 문제를 푸는가. 그쵸?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지금처럼 감이 오는 건 아니죠. 네. 다음 넘겨서 저는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결혼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수학에는 유클리드 얘기가 나오고요. 대수학 기하학 모두 발전했지. 발전한 대수학 기하학은 결합했고 새로운 수학을 낳았어. 그게 바로 17세기 데카르트가 만든 해석 기하학이지. 그러자 새로운 대수와 더 많은 새로운 기하학이 더 발전했어. 그리고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기본 개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논리를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어. 우주를 연구할 때도 수학을 적용하게 되었지.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 덕분에 수학은 훨씬 더 현명해졌고 더 복잡해졌어. 이 수학의 상식은 아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시에게 있는 좀 더 일반적인 상식을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쵸? 내용이 나오고, 자, 17세기 멋진 결혼식이 있었죠. 2번이 뭐였냐? 대수와 기하학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낳은 자손에 대해 말해줄 거야. 데카르트는 대수와 기하학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이야. 여기 그림을 보세요. x랑 y라는 수직으로 교차한 선을 그리는 거야. 아래 그림과 같이 말이야. 그럼 공간이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해. 이 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을 한 쌍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3,2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간 곳에 있어. 그쵸?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보를 이제 그림으로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 변한 기온을 기록하면은 저 이렇게 X축은 시간, Y축은 기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그래프는 분명히 많이 봤을 거야. 실용적인 사업가라면은 이런 그림을 활용한 도표는 사업도 설명하고 광고도 하고 사업 규모도 평가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편리한 방법임을 알아. 병원에서 매일 회진하는 의사라면 수많은 숫자들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병동을 돌다가 환자의 체온이 적힌 차트를 한번 쓱 보는 순간 어디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이 애들은 보통 씨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유용한 장치를 만든 수학자에게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아무리 강조도 모자라지 않아. 재밌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공학, 물리학, 화학 이런 분야에서 막대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 뉴턴의 미적분학도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철도나 선박, 비행기를 이용한 교통수단도 없었을 거고, 전화정보 무전기도 없었을 거고, 음식, 건강, 공기 정화, 수많은 편리한 도구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자, 뒤에 현대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2 더하기 2는 4가 아닐 수도 있다. 제목 역시 되게 끌리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그쵸? 왜 2 더하기 2가 4가 아닐까? 내용을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 물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조금 아는 사람은 더하기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EN, 뉴턴입니다.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체에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EN의 힘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물체에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큼의 힘을 받아 움직일까요? 자, 이게 힘의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두 힘의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력의 크기는 2.813n이에요. 2 더하기 2가 4가 아니죠. 그쵸? 물리학에서 자, 이 힘을 더해서 4가 아닌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법 때문에 당혹스럽거나 하진 않죠? 완벽하게 논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이 두 힘을 더하는 게. 그쵸?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대수와 수많은 기하학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도 만들어 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불대수가 나와요. 불대수 설명이 나오고요. 자, 전 뒤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 더하기 2는 어떤 대수 문제이냐에 따라서 4가 될 수도 있고 4가 아닐 수도 있어. 대수나 기하학은 모두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것은 없는 거야.
그리고 절대 진리를 표상하는 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전부가 혹은 많은 것이 엄청나게 유용하긴 해. 절대 진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쭉쭉쭉 나가서 저는 그냥 뒤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명심할 것 이란 챕터가 마지막에 나와요. 요약이 나오고, 자, 사람은 창의성과 창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자신을 집어삼키게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야. 사람은 수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예술가로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해. 그리고 동시에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거야. 이제 제발 다시 자 글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글을 읽어봐 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역자의 후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고요. 자, 여기 뒤에 또 역자가 쓴 걸 한번 볼게요. 자, 수학은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선입견을 갖지 말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수학은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로 풀어내는 답이 아니라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사고 능력 향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데 수학만큼 좋은 친구도 없을 것입니다. 기리의 수학자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수학에 관심은 있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수학에 관심은 없지만 어쩌다 이 책을 집어들게 된 사람도 짧은 시간에 내어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라고 나와요. 네, 진짜로 재밌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친구라도 그림도 재밌고 그리고 막 그림 보세요. 그림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글도 짧게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해설 강의는 올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 꼭꼭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